네, 안녕하세요. 테크 유튜버 리뉴브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요, 바로 갤럭시 S10e입니다. 해당 영상은 갤럭시 S21로 촬영하여 제작하였고요. 스펙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화면은 5.8인치에 2280x1080의 아몰레드 펀치홀 디스플레이, 칩셋은 엑시노스 9820, 6GB RAM, 무게는 150g, 배터리는 3100mAh가 들어가 있고 IP68 등급의 방수 방진, 무선 충전과 역무선 충전까지 지원이 되고 엣지가 아닌 플랫 디스플레이라는 것까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제품은 최초 통할 2019년 4월 10일, 최초 통신사는 SKT 모델이고 22만원에 구매를 해왔고 보통 22에서 27만원 사이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다른 갤럭시의 플래그십 모델과는 조금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면도 FHD의 화면이고 지문인식이 내장이 아닌 측면에 전원 버튼과 함께 들어있다든지 화면에 엣지도 들어가 있지가 않고 램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죠. 해당 기기는 사실 안드로이드든 아이폰이든 작고 괜찮은, 성능도 나쁘지 않고 화면도 시원시원하고 기능도 빠짐없이 들어간 폰을 찾으시면 아마 별다른 대안이 없을 거고 결국엔 이 제품을 찾으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갤럭시 S21이 출시가 되었고 이 제품도 출시된 지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단순히 작은 제품들 중에서 좋다가 아니라 최신 기종들 모두를 통틀어서 상당히 괜찮은 제품입니다. 가성비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고 기능이나 성능 모두 빠지지 않고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만족스러운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볼 건데, 전면에는 펀치홀을 가진 하단에 조금 베젤이 있다고 느낄 수는 있을 정도의 화면이 있고 상단에 좁게 수화부,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이게 통화할 때나 그럴 때 이쪽 부분에 센서가 보이실 겁니다. 상단에는 유심카드 트레이와 2차 마이크, 좌측에는 빅스비 버튼과 볼륨 조절 버튼, 우측에는 전원키와 통합된 지문인식 버튼, 하단을 보시면 스피커, 마이크, C타입 단자, 3.5mm 이어폰 단자까지. 후면에는 듀얼 카메라와 LED 플래시, 그리고 옆에 잘 보시면 어떤 센서가 하나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센서는 조도 센서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이게 왜 이 자리에 있는 건지 밝혀진 건 없지만 플래시의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카메라의 조리개 값을 조절하기 위해서다 등 많은 추측들이 있더라고요. 여튼 외관은 이렇게 특별한 것은 없다고 해야 될 것 같고 깔끔하고 못나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디스플레이를 볼 건데 5.8인치의 펀치홀을 가진 FHD 해상도의 화면이 보입니다. 다른 S10 시리즈들과 비교를 하면 하단의 베젤도 조금 있는 편이고 해상도도 FHD로 조금은 아쉽다고 느낄 정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베젤은 상당히 좁고 화면 품질도 상당히 좋고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화면은 여느 삼성의 디스플레이와 같이 맑고 선명한 화면인데, 다만 제가 다른 제품들과 함께 이 기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느끼는 점인데 색이 전체적으로 연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누런기가 도는 디스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른 기기들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혀 못 느낄 부분이고 크게 체감이 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피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스피커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상단의 수화부와 하단의 스피커를 함께 사용하는 스테레오 스피커인데 제일 먼저 이 작은 크기에 최대 볼륨이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다른 기기들은 제일 높은 음량으로 해도 그냥 크네 할 정도인데 이 제품은 너무 커서 못 들을 정도?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주 조금 찢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한두 단계만 낮춰도 찢어지는 소리는 전혀 없고 그 정도도 볼륨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돌비 애트모스 기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키시면 더욱더 좋은 스피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칩셋 성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단순히 기기를 사용하는 데는 아주 만족스러운 성능입니다. 사실 점수로 따지면 제가 바로 전에 리뷰해드렸던 노트9과 비교해 보았을 때 CPU 점수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래픽 점수가 매우 개선이 되어서 이제는 게임을 즐기기에도 아주 좋은 기기가 되었습니다. 최적화도 너무나 좋아서 원 UI와 함께 어떤 작업을 하든 렉이 걸리는 모습은 거의 없었고 상당히 부드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안드로이드 11, 즉 원 UI 3.0이 업데이트가 되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램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6GB의 램이 들어가 있는데 안드로이드에서 6GB는 이제 정말 보급형에나 들어갈 수치인데 원 UI의 최적화가 승리라고 해야 될지 6GB의 램이라고는 느낄 수가 없는 그런 램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앱이 리프레시 되는 일이 거의 없었고 스루틀링도 거의 없었고 멀티태스킹을 많이 해도 전혀 끊김없이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게임도
대부분의 무거운 3D 게임들 모두 원활하게 할 수가 있었는데, 절대적인 용량의 부족으로 가끔가다 모션이 많아진다거나 할 때는 조금 렉이 걸리는 모습을 볼 수는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각과 광각에 OIS까지 들어가 있는 카메라인데, 카메라 성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애초에 이 정도 급까지 오게 되면 당연하게도 카메라 성능은 두말할 것 없이 아주 괜찮을 텐데, 광량이 많을 때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실내, 실외 모두 선명하고 아주 밝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최신 기종들과 비교해도 아마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성능이고, 라이브 포커싱 기능도 아주 좋고, 야간 모드도 디테일이나 밝기 모두를 잘 살려주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인데, 단순 사용시간은 6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5시간 50분 정도의 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평균 중에 평균, 굳이 따지자면 평균보다는 조금 모자란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한 배터리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상황에서도 일정하게 배터리가 소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배터리가 소모되는 그 대기 전력도 괜찮고, 게임을 할 때나 영상을 볼 때나 모두 일정한 배터리를 소모해요 만족스러운 배터리 타임이었습니다. 충전은 최대 15W로 충전이 가능한데, 최신 기종들이 25W까지 받는 것에 비하면 조금 아쉽지만 배터리 용량도 3100mAh로 큰 편은 아니기에 꽤 빠르게 충전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결론을 내드릴 건데, 현재 시점에서 가성비의 폰을 찾는다면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로 뽑을 수가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에게나 추천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작고 가볍고 좋은 폰을 찾으시면 1순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기입니다. 성능도 아주 좋은 축에 속하고, 기능도 빠지는 것 없이 모두 들어가 있고, 화면도 베젤리스에 카메라도 좋고, 배터리도 평균 정도의 스피커도 괜찮고, 무엇보다 이 아담한 크기의 가벼운 무게는 다른 기기들에서는 느낄 수가 없는 이 기기만의 장점입니다. 게다가 아직도 삼성의 3회 업데이트를 약속으로 업데이트가 1회나 더 남아있다는 점은 모든 분들에게 어필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딱 이 작고 가벼운 귀여운 녀석을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세컨폰보다는 태블릿을 같이 사용을 하면 딱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폰으로 사용하기에 딱 괜찮고, 메인으로 노트처럼 큰 제품을 쓰고 세컨폰으로 이 제품을 사용해도 딱 좋은 그런 기기입니다. 지금까지 테크 유튜버 리니브였고, 궁금하신 점 댓글 부탁드리고, 정말 죄송한데 당분간 리뷰 요청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리뷰 요청이 많으셔서 밀린 리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리뷰 요청도 언제 업로드를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리뷰 요청을 더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빠이!